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높아진 K컬처의 위상이 미용 의료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21년 대비 약 70%나 증가했는데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이용 증가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도 K-미용 의료를 기반으로 한 관광 연계 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K-미용 의료 전성시대 글로벌 선도 국가를 위한 과제는입니다.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글로벌 미용 수술 41.3% 증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의료 관광객 소비 급증.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부터 B2C 대규모 의료 관광 행사 개최 추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이 대중화된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는 연례 글로벌 조사 결과에서 2022년 성형외과 의사가 수행한 시술이 전체적으로 11.2% 증가해 지난 4년 동안 미용수술이 4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과 비수술 모두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4년간 비수술의 시술이 57.8%나 증가했다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미용 의료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K-미용 의료 서비스는 K컬처 위상 강화와 함께 외국인의 관광 필수 코스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100만 명당 성형외과 의사 수가 50명으로 인구수 대비 가장 높은 수의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요. 하나카드가 올해 상반기 한 달 이내 단기 체류한 외국인의 의료업종 카드 소비액을 조사한 결과 이용 금액이 많은 상위 3개 업종은 성형외과 793억 원, 피부과 567억 원, 종합병원이 344억 원이었고 작년 상반기 대비 이용 금액 증가율은 피부과 583%, 성형외과 358%, 종합병원이 103%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도 대규모 의료 관광 행사 추진 등 K-미용 의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미용 의료 전성시대,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K-미용 의료 전성시대 글로벌 선도 국가를 위한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 언니를 운영하고 있는 힐링페이퍼의 황조은 커뮤니케이션 리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K-뷰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K-뷰티라는 말은 퇴색되는 것 같고 K-미용 의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용 의료의 분야와 왜 그런 용어가 등장했는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용하면 사실 화장품이 먼저 떠오르고 마사지나 네일 아트까지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료가 붙어서 미용 의료가 되면 이제 의료인에 의해서 이제 미용 목적의 의료 시술이 적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네. 예, 아시다시피 피부과랑 성형외과가 주요한 진료 과목이고요. 한국에서는 안과나 치과, 한의원 같은 데서도 다이어트, 침이라든지 시력 교정 이런 의료 시술들이 미용 의료의 영역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의 속성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우리가 내과나 소아과 이런 데를 가잖아요. 이제 이런 한국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영역과는 좀 구분이 돼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보험에
영역이기 때문에 미용의료는 이제 시장 경제 안에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의료 수가가 정해지고요. 이제 그래서 병원을 가면 이제 같은 시술이라도 다 수가가 다른 이유인데요. 그래서 미용의료는 이제 개인들이 철저하게 이제 자기들이 선택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거라서 이런 뭐 수가라든지 아니면 병원이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는지 이런 정보를 잘 사전에 탐색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좀 고관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용 의료 분야가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시장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공개된 게 있나요? 사실 굉장히 브로드해서 이게 뭐 딱 정확하게 표준화된 데이터가 없긴 한데 그래도 뭐 보톡스면 보톡스, 뭐 미용 의료 기기면 기기, 뭐 이렇게 하나씩은 데이터가 점점 수면 위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 미용 의료 시장이라고 하면 뭐 성형 수술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장비와 의약품 시장도 크게 포함이 됩니다. 뭐 보통 뭐 레이저 장비라고 하는 이런 의료기기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보톡스나 필러 이런 의약품 시장도 글로벌에서 정말 하나씩만 봐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보톡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좀 그렇게 익숙한데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의약품입니다. 네. 이 시장이 글로벌에서 이 하나만 봐도 10조 원에 육박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의료기기 쪽을 말씀드리면 올해 3분기에 글로벌 미용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이제 최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모도 인텔리전스라는 글로벌 조사 업체가 있는데 현재 30조 원 규모의 시장 굉장히 규모, 크네요. 이고 이게 연평균 미용의료 시장이 10%, 12%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27년까지 51조 원 정도로 확대된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성형 강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5위 정도 수준이라 그러는데 어떤 나라들의 시장 규모가 큰가요? 네, 이게 5위라고 하면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ISAPS라고 하는 이제 국제 미용 성형 수술 학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성형 수술과 그리고 비수술적 미용 시술을 다 합쳤을 때 이제 3,370만 건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정도에서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이 좀 큰 국가에서 1, 2위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본, 중국 같이 저희가 잘 아는 뭐 아시아에서 성형 수술에 대한 수요가 큰 국가들 그리고 이제 다음이 한국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외국 의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그 미용 의료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나요? 그냥 절대적인 수술 시행 건수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5등인데 이제 인구당 비례해서 봤을 때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수가 이제 한국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1위 국가이고요. 그 뜻은 공급도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는 거고 이제 뭐 한국이 K컬처니 해서 워낙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제 공급도 잘 맞춰지면서 이제 의료 기술력도 더 많은 수술 횟수가 채워지고 그와 함께 기술력도 함께 좀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K-뷰티 그래서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이 그 차세대 먹거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불행히도 코로나를 만나면서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죽었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중국 시장이 문을 닫고 그러면서 화장품 시장이 퇴조가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서 그 미용 의료가 오히려 뜨고 있다 그러는데 코로나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그 확실히 의료 영역에서의 미용 수요가 커지고 있고요. 지금 7월에 하나카드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신용카드를 이제 한국의 의료 업종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종합병원을 이용하려고 좀 많이 찾아왔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피부과랑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금액을 지불한
비중이 종합병원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제 그만큼 뭐 코로나 동안에 국가 간 그 이동이 불가능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 수요를 좀 실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인당 좀 지출하는 그런 미용 의료에 대한 금액도 좀 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미용 의료 업계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요? 네. 코로나 동안에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에서 절반은 저희가 가리고 있었-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뭐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대한 탄력, 이런 얼굴 특히 하관부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에 굉장히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는 기술력이 높아져서 시술로도 뭐 개인들이 수술만큼의 만족도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으로서는 뭐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회복 기간, 뭐 통증 이런 점에서도 부담이 적은 시술들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분야가 그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 우리나라 컬처, K컬처나 K팝 이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우리나라 연예인을 따라하고 이러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실력이나 시장이나 여러 가지가 그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 K컬처 이야기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뭐 BTS, 오징어 게임, 뭐 K 화장품도 여전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K 열풍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미용 의료에도 산업에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뜻은 이제 수요가 있는 만큼 한국 의료진분이 기술력을 높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어떤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이 뭐 개발이 되면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더 먼저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대중화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뜻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의료 수가도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다국가에서 한국을 찾을 수 있는 경쟁력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더불어서 이제 병원들이 고객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들도 많이 좀 발전을 해서 고객들이 뭐 방문을 할 때 뭐 의료 관광을 연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뭐 예약하는 시스템 아니면 대기실에서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조금 더 편안하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뭐 동선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스템들도 함께 구축을 하고 있어서 정말 뭐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질 높은 수준으로 이 한국의 미용 의료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관광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심해서 걱정인데, 정부가 그래서 이쪽 그 의료 관광 쪽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내놨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뭐 본격적으로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요. 이제 올해랑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네, 5월에 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27년까지 매년 26% 늘려서 연 7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복지부가 발표한 작년의 통계를 보면 이제 한국의 피부과랑 성형외과를 방문한 그 외국인들의 국적이 제일 많은 나라가 태국이고요. 네. 그리고 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순서로 많이 오고 있다고 다양한 합니다.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올해 어떻게 더 뭐 산업적으로, 의료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뭐 전략을 세우고 또 실제로 이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 분야가 해외 나가서 성공을 했다든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 사례를 꼽는다면 어떤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좀 해외 수출 측면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미용의료 기기들의 해외 수출입니다. 이제 아까 글로벌적으로도 미용의료 기기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특히 EBD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기반의 의료기기 장비 국내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피부과가 뭐 고주파나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름 어려운 것들 있는 것들 네, 네. 종류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보통 여성분들은 좀 슈링크, 올리지오 이런 단어를 들으면 광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신데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게 다 국내 시술 장비들이고요. 주요한 좀 국내 업체들이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원텍, 이루다, 비올 뭐 이런 곳들이 있고요. 다 직접 국내에서 R&D를 하고 뭐 허가까지 받아서 지금 이 장비의 해외 수출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한국이 의료랑 마찬가지로 뭐 워낙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충분히 신뢰를 이미 가지고 있고 좀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국내 이런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 기기 시장 자체 안에서도 정말 대규모로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M&A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것도 굉장히 큰 한국에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그 각광받을 수 있던 거는 보툴리움 톡신에 관련된 거를 국내에서 개발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이 그 양산을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의료기기까지 백업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지금 좀 구체적으로 강남언니라는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그 미용 의료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네, 그 강남언니라는 회사는 2012년에 창업을 했고 또 그 의전원에 다니던 이제 대학원생들이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창업해서 유명해졌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의사 선생님으로 계시고요. 그 대표가 그 실습을 돌 때 의사분들이 뭐 3분 진료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의료 시장의 좀 구조적인 문제에 좀 많이 주목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의료 분야 중에서도 이제 미용 의료 영역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이 영역에서 사실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뭐 브로커 같이 고질적으로 있어서 사실 이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의 역할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전적으로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이제 다녀온 분들한테 실제로 저희 앱에서 본 가격이랑 같더니 같았나요? 아니면 뭐 후기 작성을 강요했나요? 이런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해서 검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주는 건 굉장히 좋고 소비자한테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금 그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그 주범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플랫폼에서 그런 기능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근데 이게 좀 인식이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성형이라는 그 자체 그리고 성형을 하는 사람 이제 그 자체를 비난하는 그런 시선이랑 정말로 이 사람들이 왜 성형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온라인에 존재하는 이런 의료 정보를 왜 불신하게 됐는지 좀 이런 현상들의 심층적인 원인들을 함께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후자 쪽에 저희가 플랫폼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게 지니고 있고요. 뭐 요즘은 MZ세대들이 뭐 이런 성형이라든지 이런 인식이 사실은 과거처럼 그냥 무조건 뭐 성형은 나빠. 가장 뭐 예쁜 게 뭐 좋은 거야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당당하게 개성을 드러내는 이런 인식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좀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서 이제 성형 업계라는 인식이 많이 인식이 전환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부작용을 낳는 그런 원인들을 좀 뿌리 뽑는 일들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 미용 의료 분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그
의료 법인이 상장을 해서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다만 이제 뭐 톡신 회사라든가 필러 회사라든가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은 상장이 되고 기업 가치가 높기도 하고요. 의료기기 쪽으로도 시장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전망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 뭐 코로나가 끝났고 수요가 굉장히 넘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긍정적으로 기회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 기회를 정말 글로벌 강대국의 수준으로 만들려면은 뭐 지금 뭐 나라에서도 한국 방문의 해로 정말 그 지정을 한 만큼 더 빠르게 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회색지대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뭐 의료 기술이나 뭐 아니 이런 플랫폼들의 등장 이전에 마련된 뭐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할 것이 있는지 좀 이렇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함께 이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그런 한국의 미용 의료도 좀 글로벌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합종 연행을 한다든가 네트워킹을 해서 이렇게 커져 나가는데, 강남 언니와 같은 미용 의료 플랫폼들은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고 그 그림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저희도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성장을 하고 또 여러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생존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정답은 정말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쓰는 소비자랑 그리고 저희한테 참여하는 의사분들한테 선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 정말 본질적으로 저희가 건드리고 있는 이 정보 불균형을 잘 해소해주고 있는지, 소비자들한테 정말 투명화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후기를 잘 모니터링하고 또 의사분들도 정말 그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효용을 드리고 있는지, 계속 이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가 직접적인 서비스로 드리는 게 생존을 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플랫폼들도 경쟁을 하고 또 수많은 소비자, 의사 분들이랑 소통하고 또 그 피드백을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 선순환을 계속 거치면서 이 플랫폼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을 나아가서 이제 더 다른 국가로, 다국가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이제 한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실시간으로 뭐 외국인 환자들이, 유저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 산업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성형이나 미용 의료 하면은 주로 이제 중년 여성들, 뭐 그 미혼 여성들, 뭐 이렇게 여성들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루밍족들 해서 나이가 든 중년 남성들이나 사회 초년의 남성분들도 굉장히 뭐 탈모, 가발 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그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성형에 대한 뭐 중독이다,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시선도 많고 그런데,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런 그 전반적인 이런 미용에 대한 의료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를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감을 하고 있고, 이 해결책이 뚜렷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같이 정보 플랫폼이 기술로서 이 정보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너무나도 신산업이고, 그리고 저희를 좀 우려하시는 그런 기존의 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우려를 해소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법률적으로 회색지대인 부분을 뭐 어떻게 뭐 선명하게 만드는 걸 같이 함께 할 건지, 이런 걸 굉장히 같이 신경 쓸 게 많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 직접적으로 이 불균형의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사실 그런 분들도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 이제 병원을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은 사실 조금 더 피해를 덜 겪고 건강하게 미용 의료를 소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플랫폼도 이런 소비자들한테 더 투명화된 정보를 제공을 해서 그런 선택권을 더 넓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분들한테도 가짜 정보를 계속 양산해야 되는 그런 시장에 종속되기보다는 좀 더 소비자들의 평판으로 자신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이 신산업이 안착할 수 있게 모두가 소비자, 의사, 이해관계자 그리고 저희 같은 사업자들 함께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미용 의료 전성시대 글로벌 선도 국가를 위한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K-미용 의료 시장 현황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고민해 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황조은 힐링페이퍼 커뮤니케이션 리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운 비만 치료제 열풍으로 미국 일라이 릴리사가 11월 기준으로 시가총액 770조 원을 넘기며 전 세계 기업가치 순위 10위에 올랐고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사도 시가총액 600조 원으로 유럽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불황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이들 회사의 고가 제품들은 혁신의 힘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K-미용 의료 업계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